네, 강프로입니다. 자, 리가켄 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근데 특징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바이오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 ADC 관련된 뭐 그 내용이 뭐 지금까지 연구했었던 게 안 되거나 그리고 지금까지 직전 1년 정도의 상황을 보면 라이센스 아웃, 그렇죠? 기술 수출 계약만 한 3조 원이 넘어가는 정도거든요. 3조 원 중반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시장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대선이 끝나고 미국의 그 내각 인선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일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요. ADC에 대한 문제. 지금 ADC는 4세대 항암제로 진화해 있는 상황입니다. 1세대는 화학 항암제고요. 2세대는 표적이고요. 3세대는 면역입니다. 지금 면역 항암제로 분류되어 있는 게 머크에서 만든 키투루다죠. 그리고 키투루다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알테오젠입니다. 근데 알테오젠이 키투루다를 뭐 만드는데 뭐 공헌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키투루다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SC 제형, 피하 주사 지방 제형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지금 엄청난 시가총액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알테오젠에서 그 다음 타겟은 ADC 쪽으로 잡았어요. 근데 ADC는 면역 항암제의 무언가 변화 요인이 된 게 아니라 표적 항암제의 변화 요인이 된 겁니다. 즉 4세대 항암제는 ADC 쪽으로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실제 리가켄 바이오에 대한 그쵸 기술 수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점, 뭐 얀센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은 이쪽으로의 방향은 정해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시장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락이 조금 깊게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이죠. 한국 시장. 한국 시장이 야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하락을 시작했었던 여기 11월 11일 이때부터 보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10월 한 중순 때 이때 정도의 시장이 어땠는지를 보자고요. 뭐 지금 뭐 ADC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기술 수출이 뭐가 있어요. 이거는 다 예상치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ADC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많이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게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데 뭐 엄청난 뭐 내용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 시장이 언제 올라? 그러면 바이오는 다시 올라가는 게 언제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ADC 플랫폼 관련돼서 무언가 바뀐 점이 없기 때문에 또는 리가켄 바이오에서 직전 1년 동안 기술 수출 계약한 것만 4조 원에 가깝기 때문에 3조 원 한 중반대 나오거든요. 2.3조 원으로 23년 12월 달 얀센의 기술 수출 한 것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그쵸? 리가켄 바이오는 여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의 시작점이 언젠가요? 쭉 보시면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딱 12월 초. 근데 여기서 작년 12월 18일이거든요. 이때 얀센의 기술 수출 2.3조짜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뒤에 가보면 또 신고가 3월달 이때 알테오젠 같이 갔었죠. 그런 다음에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씩 길었지만 여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6월달 7월달 그리고 8월달 폭락한 이후에도 가장 강했고 9월달에도 시장이 안 좋았지만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고 10월달에도 시장이 안 좋았지만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됐는지 그걸 보자고요. 업종 차트를 봐야겠죠. 자, 올해 작년 12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스닥이니까 코스닥을 볼게요. 자, 12월 달에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을 만들었고 1월 달에 하락했죠. 그리고 2월 달에 또 상승하기 시작해서 3월 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월 말과 3월 초에 뭐가 나왔죠?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그러면서 그쵸? 어떻게 된 거죠? 머크와의 계약권으로 인해서 바이오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반도체도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4월 달이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 달, 7월 달을 넘어오면서 반도체가 고가를 찍고 쭉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증시하고 거의 한 30에서 많으면 50% 정도 이 정도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미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뭐 다 그 미증시만큼 움직인 건 아니지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왔었다는 거죠. 근데 8월 달 그리고 9월 달 그리고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너무 크게 벌어졌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3월 달부터 빠진 겁니다.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중간중간에 그쵸? 이게 종목이 아니라 지수다 보니까 시장이잖아요. 어때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즉 등락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리가켄바이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게 언제까지예요? 딱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구간을 못 버틴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 문제가 됐었던 게 있겠죠. 한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이는. 물론 뭐 트럼프 당선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내용이 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리가켄바이오가 올라가고 코스닥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빠졌는지 보시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잖아요. 강했었던 것 같죠. 7월 달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밑에다가 제가 하이닉스를 붙여서 기간을 23년 우리가 딱 여기부터 보자고. 23년 초부터. 자 보세요. 삼성전자 6만 원부터 1년 반 동안 거의 한 9만 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상승한 거죠? 많이 올랐죠. 6만 원부터 9만 원인데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 50%, 한 40%대 정도 상승을 했죠. 많이 올라간 거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근데 성장성이 꺾일 것을 우리가 대입해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상승폭은 진짜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이닉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7만 원부터 25만 원,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300%.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분 지을 수 있나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50%라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건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이다.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이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AI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완벽하게 구분을 지어서 봐야 돼요. 하이닉스는 다시 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고 삼성전자도 바닥을 짚고 올라갈 수 있지만 등락, 그렇죠? 하락을 한 그 구간을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탈락이에요. 자 근데 이걸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성장성이 꺾인 거지 회사가 망했냐? 아직 그건 아니에요. 돈을 못 버냐? 그건 아닙니다. 돈 잘 벌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쭉 내려왔을 때 시가총액 지금 300조를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때 뭐가 나왔죠?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자 여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리가켄바이오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보세요. 삼성전자가 락바텀 즉 콘크리트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성장성은 인정받지 못해도 그쵸 성장성은 박살났다. 근데 돈은 번다. 그래서 낮아진 가격 5만 원대에서는 반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자사주 매입까지 나왔다. 여기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담보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즉 마지막까지 버텨왔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삼성전자 계속 내리고 하이닉스 계속 내리는데 리가켄바이오를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은 올랐죠. 이때 뭐가 나온 겁니까? 시장보다 월등히 강했었는데 이 강한 종목은 리가켄바이오가 갑자기 이렇게 시장보다 월등히 확 강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강한 시세를 내고 있었다는 점. 그럼 이건 원래부터 주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리가켄바이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시장이 떨어져서 나온 조정 구간이고요. 이 밑을 보면 시장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겠느냐. 자, 그 반대를 한번 볼게요. 시장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을 떠나서 리가켄바이오를 포함해서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 바이오 종목군들이 만약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한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 많이 봐줘서 62평까지 올라간다고 칩시다. 근데 62평 점점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면 횡보를 계속해서 여기 5만 원 한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 고가 한 6만 원에서 6만 초반 정도 잡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은 저가 박스권을 장기간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이때 뭘 만들어요? 주도주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시장은 그쵸? 이런 극단적인 내용만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 기준에서 위험 요인은 일단 지나갔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쵸?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선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바이오에 좀 잡음이 좀 끼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다 거의 다 발표가 나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뭐 더 나올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뭔가 뭐 추가적인 악재화되거나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올라가려면 올라갈수록 뭘 해야 돼요? 고가에서 매물 맞아요. 그렇죠? 근데 리가켄바이오는 어때요? 외봉으로 떨어졌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ADC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ADC에 대한 상황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먼저 매수했습니다. 하나오션 실제 매수를 했고요. 쭉 올려보시면 여기 그쵸? 폭락하던 시장은 끝났다. 앞으로 반등이 크게 나온다기보다 하락을 멈추고 종목 장세가 나올 거다. 어저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엊그저께도 이야기를 했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10조 시장 안정화가 된다. 약했던 대형주가 반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바이오는 이번 주 반등 나온다. 근데 약세를 보인 게 처음입니다. 처음. 근데 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꺾였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봉으로 떨어진 건 반등합니다. 반등하는 과정에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지금 리가켄바이오를 고가에 물렸다면 반등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통방에 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실시간 타점뿐만 아니라 시장 관련돼서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이드를 하나하나 잡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ADC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확정이 난 겁니다. 4세대 항암제로 확정이 난 거예요. 거기서 알테오젠이 ADC SC를 거의 뭐 통과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미 일본에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지금 알테오젠이 그동안 계약을 해왔었던 걸 보면 4천억 원이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모여서 지금 바이오가 그쵸? 이번에 삼성전자가 완전히 끝나고 즉 트럼프 당선되고 시장이 완전히 폭락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증시가 하락하는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이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좋을 거고요.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약간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이 그쵸 그런 그 빈자리를 다 메울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쵸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어차피 주도주가 시장을 휘어잡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지난주부터 그리고 10월 달에도 9월 달에도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밖에 길이 없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해 있는 조선주도 함께 포함시켜야 된다는 점, 이런 포트폴리오를 잡는 것까지 소통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은요. 리가켄바이오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고 무엇보다 그쵸 어떤 종목이든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까지 그쵸?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리가켄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이 내용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리가켄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지만 어려운 시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말씀드렸으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아직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